새벽 3시에 꼭 깨신다면 원인과 숙면 환경 완벽 세팅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새벽 3시. 또 눈이 떠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정확히 3시 17분. 어제도 그제도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깨요. 나만 이런가? 혹시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50대 이상 분들 중 70%가 밤에 최소 2번 이상 깬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건 나이 탓만은 아니고 환경만 바꿔도 극적으로 개선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 중 딱 하나만 실천해도 오늘 밤부터 달라지실 겁니다. 먼저 우리 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볼게요. 우리는 밤새 90분 주기로 깊은 잠과 얕은 잠을 반복합니다. 젊을 때는 깊은 잠 비율이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잘 깨지 않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깊은 잠 비율이 15%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불이 스치는 소리에도 깨실 수 있어요. 주요 원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멜라토닌 감소입니다. 잠을 유지하는 호르몬이 나이 들수록 줄어듭니다. 둘째, 환경 자극 증가입니다. 빛, 소리, 온도, 습도 변화에 훨씬 민감해집니다. 셋째, 체온 조절 기능 약화입니다. 몸이 스스로 온도를 맞추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환경 세팅이 정답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온도와 습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따뜻해야 잘 자지라고 생각하시는 건데요. 과학적 사실은 이렇습니다. 우리 몸은 잠들 때 체온이 떨어져야 합니다. 실내가 너무 따뜻하면 계속 깨어서 체온을 조절하게 됩니다. 18도에서 20도 사이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자기 1시간 전에 창문을 5분 정도 열어서 환기해주세요. 두꺼운 이불 하나보다는 얇은 이불 2장이 더 좋습니다. 발이 차가우시면 수면 양말을 신으시면 됩니다. 다음은 습도입니다. 겨울에는 40%에서 60% 사이가 적당합니다. 너무 건조하면 코와 목이 말라서 깹니다. 여름에는 50%에서 70%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습하면 답답해서 깹니다. 가습기가 없으실 때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젖은 수건을 침대 옆에 걸어두세요. 컵에 물을 담아서 여러 곳에 두세요. 빨래를 실내에서 말리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빛과 소리 관리입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방이 캄캄한데 왜 깨지?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미세한 빛이 문제입니다. 숨어있는 빛을 찾아볼게요. TV 대기 등의 빨간 불빛, 공기청정기 표시등, 커튼 틈새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복도 조명. 이런 작은 빛들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완벽한 안막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모든 전자기기 표시등을 끄세요. 2단계, 안막 커튼을 설치하세요. 저렴한 비용으로 충분히 설치 가능합니다. 3단계, 문틈으로 들어오는 빛은 차단 쿠션을 설치하세요. 핸드폰은 최대의 적입니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을 70%나 감소시킵니다. 침대 옆에 두지 마시고 방 반대편 책상 위에 두세요. 다음은 소리 관리입니다. 백색 소음의 마법을 알려드릴게요. 백색 소음은 갑작스러운 소음을 자연스럽게 가려줍니다. 비소리, 파도 소리, 선풍기 소리가 좋습니다. 유튜브에서 8시간 백색 소음을 검색해보세요. 의외의 소음 범인들도 있습니다. 냉장고 소리는 저소음 모드로 설정하세요. 공기청정기는 야간 모드로 바꿔주세요. 시계 초침 소리가 신경 쓰이시면 디지털 시계로 교체하세요. 이제 침구와 루틴입니다. 베개 높이가 정말 중요합니다. 누웠을 때 목과 척추가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베개가 너무 높으면 목이 꺾여서 기도가 막힙니다. 코골이가 생길 수 있어요. 베개가 너무 낮으면 혈액순환이 방해됩니다. 간단한 테스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옆으로 누워서 코, 가슴, 골반이 일직선인지 확인해 보세요. 매트리스도 체크해야 합니다. 너무 딱딱하면 어깨와 골반에 통증이 생깁니다. 너무 푹신하면 허리가 꺾입니다. 중간 정도의 단단함이 정답입니다. 잠들기 10분 전 루틴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따뜻한 물을 한 컵 마시세요. 체온이 올라갔다가 내려가면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4초 6초 호흡법입니다. 4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6초 동안 내쉬세요. 3회 정도 반복하시면 됩니다. 셋째,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세요. 어깨를 으쓱으쓱 5회 정도 해주세요. 손목과 발목도 가볍게 돌려주세요. 이제 가장 흔한 실수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실수, 카페인 시간 착각입니다. 점심때 커피 한 잔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카페인은 8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오후 2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초콜릿, 콜라, 녹차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 자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겁니다. 갈증이 나면 화장실 각오하고 벌컥벌컥 마시는데요. 저녁 8시 이후에는 한 모금씩만 마시세요. 낮에 충분히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실수, 침실을 거실처럼 사용하는 겁니다.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침실은 오직 수면 공간으로만 사용하세요. 뇌가 여기는 자는 곳이야 라고 학습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실제로 제 지인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60대 후반 어머니께서 매일 새벽 2시, 4시에 깨신다고 하셨어요. 병원도 다녀보시고 수면제도 드셔봤는데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딱 3가지만 바꿔드렸어요. 첫째, 침실 온도를 22도에서 19도로 낮췄습니다. 둘째, TV 대기 등을 완전히 꺼드렸습니다. 셋째, 오후 2시 이후 녹차를 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새벽에 깨는 횟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는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주무신 날도 생겼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변화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천천히 추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어떤 게 나한테 효과가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본인한테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민감한 부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빛에 민감하고 어떤 분은 소리에 민감합니다. 일주일 정도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시면서 자신만의 최적 환경을 찾아보세요. 약물도 체크해야 합니다. 복용 중인 약이 있으시다면 확인해 보세요. 일부 혈압약이나 이뇨제는 야간 각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사와 상담해서 복용 시간을 조정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절대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실천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드릴게요.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침실 온도를 18도에서 20도로 맞춰보세요. 핸드폰을 침대 반대편에 두세요. 모든 전자기기 표시등을 꺼보세요. 조금 더 해보실 수 있다면 이것도 추가하세요. 암막 커튼을 설치해보세요. 백색 소음을 틀어보세요. 자기 전 10분 루틴을 시작해보세요. 완벽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이것까지 해보세요. 베개와 매트리스를 교체해보세요. 오후 2시 이후 카페인을 끊어보세요. 침실을 수면 전용 공간으로 만드세요. 수면은 우리 건강의 기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환경의 영향이 더 커집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딱 하나만 선택해서 오늘 밤 실천해보세요. 내일 아침 달라진 기분을 느끼실 겁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밤 저는 무엇을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편안한 밤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